근데 이런 관성들, 관왕들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거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안정되고 싶다, 보호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은 자기 사주를 기준으로 보는 연애 꿀팁을 가르쳐 드릴 건데, 이건 뭘로 보냐? 본인 사주 중에서 월지만 보면 돼요. 월지가 뭐예요? 막 물어보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있잖아. 그러면은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만세력 보는 법 저희 유튜브 컨텐츠에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쉬우니까 그냥 가볍게 한번 훑어보고 입력해보면 다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봐야 뭐 사주를 보는 거지. 이게 안 되면 돈 주고 보셔야 돼요. 자, 만세력을 보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사주 팔자라고 했었을 때 사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해서 사주고, 여기 안에 각각 두 글자씩 총 8글자가 들어가서 팔자, 8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지라는 건 우리가 12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월지인 부분에 인, 묘진, 사, 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12가지 월이 들어가요. 우리가 자기 월지를 다시 봅시다. 자기 만세력을 켜면 월지 위치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중에 한 글자가 있을 거고, 그 위에 뭐 비견 뭐 이런 식으로 육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하나 있을 거예요. 내 월지가 인신사회 중에 하나다 하고 하면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생지라고 해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월이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육신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일간 기준으로 갑목 병화가 투간한 경우나 갑목 병화가 뭐 운에서 온 경우 갑병이라고 뭐 써 있을 거예요, 자기 사주에.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하는 육신 같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월 같은 경우도 임수경금, 자기 월지 육신 포함해서 임수경금에 해당되는 거 같이 보셔야 되고, 사월 같은 경우도 월지 육신에 경금병화 같이 보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월지가 4월이다 그러면 월지에는 육신을 하나 봐야 되는 거죠. 뭐야? 상관. 그러면 내가 상관에 대한 부분을 하나 봐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번 육신에서 5가지로 나눌 거니까 식상에서 그 상이 상관이에요. 근데 만약에 월지에 있는 육신도 봐야 되지만 4월 같은 경우는 자기 사주에 경금, 병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육신도 보라는 거죠. 그러면 경금을 봤으면 경금이 정관이잖아요. 정관도 같이 봐야 된다. 다음 자오묘유월. 자기 월지가 자월, 5월, 묘월, 6월이면 쉬워요. 얘네는 왕지라고 해서 그냥 월지만 봐도 돼요. 월지가 자오묘유면 뭐 여기에 뭐 식신이 써 있었다 그러면 식상월 영상만 보시면 돼요. 그거 보고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진술충미, 진월, 술월, 축월, 미월, 이거는 고지 아니면 묘지라는 용어로 쓰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월지의 진술충미에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진월 같은 경우는 월지 육신인 거 하나 보고 일간 기준으로 을목 개수에 해당하는 육신 봐야 돼. 술월이면은 똑같이 밑에는 육신 보고 신금 정화 보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특정 육신이 왕하다는 건 그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기준에서 보는 거는 그 성향이 강한 거, 그다음에 월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게 나간 것들은 그 영향을 받는 거라고 이해를 일단 하시면 돼요. 물론 디테일하게 보실 거면 개인 사주 구조를 보고 어떤 게 더 왕한지를 본다던가 이런 거는 일단 무조건 초보 수준이 아닌 거니까 우리는 초보 기준에서 쉽게 대체로 기준 잡는 그 월지를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약 정리하자면 월지를 보자. 개인 사주에 따라서는 참고할 글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요까지 연애특강, 꼬시는 필살기, 사교시, 관성편, 부재, 월지 정관, 평관편. 자, 자기 월지가 정관이나 평관이다. 관성이 월을 지배하고 있는 사주, 즉 관왕들은 너무 칼같이 상대방을 몰아세우거나 잘라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정관 평관 다 달라서 이제 관인으로 갈수록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비식재보다 관인으로 갈수록 더 디테일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남자가 관으로 왕하면 여자가 주변에 많고 나를 찔러보는 사람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많아서 그게 좀 외모적인 것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쳐내는 습관을 가진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원래도 관들이 꼬이는 사람이 많아서 솔로인 상태일 때도 아쉬운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원체 눈이 높아서 누가 자기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철벽도 친다. 문제는 뭐냐면 관들은 상대방을 알아보지도 않고 쳐낸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거는 가치관이 논리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야만 하고, 이런 스스로가 세운 철학이나 근거, 기준 같은 게 되게 잘 정해진 거예요.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고, 주관이 뚜렷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호불호도 대단히 뚜렷해요. 그래서 이런 관성들은 서류 전형이 대단히 빡세. 누가 쉽게 들어오기도 어렵고 본인도 쉽게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관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가 쪽팔린 짓을 안 하겠다, 이게 있어요. 내가 좋다고 해서 고백을 하면 상대방한테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얼핏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자기가 차이기가 싫다, 쪽팔리기가 싫다는 거예요. 주관이 뚜렷한 만큼 방어 기제도 잘 짜여져 있어서 관왕들 같은 경우가 자기 합리화 개잘하고요, 자기 확신도 엄청 강해요. 근데 이런 관성들, 관왕들이 누군가를 마음에 들어 한다. 그거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안정되고 싶다, 보호받고 싶다는 거예요. 관이라는 건 세상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아예 붙어서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유일한 글자가 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확고한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딱 붙어가지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세상이랑 싸우는데 사람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야. 지가 지치고 허하겠죠. 그래서 관성들이 겉으로는 대단해 보일 수가 있는데 관항한 사람들의 속사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게 남들보다 더 신경 쓰고 살아서 되게 이제 피곤하고 힘든 상태라는 걸 알게 돼요. 기본적으로 정관 편관들의 자기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삶이 피곤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함을 주는 상대를 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비겁을 직접적으로 극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기 곤조도 존나 세요. 그래서 사회적 위치 같은 게 본인보다 높은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도 흔해요. 이게 희생하는 상황에도 겁 없이 뛰어들 수 있는 게 관인데 사실은 이게 겁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인배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고 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이 마음을 숨기려고 철벽을 엄청나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서 규칙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규칙이 없으면 자기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규칙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빠지면 자기 세계나 원리 원칙 같은 게 무너지니까 그게 안 되려고 철벽을 엄청 쳐요. 근데 관성들은 지가 쳐내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쳐내고 거절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잘 못 굽혀.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응대하고 접대하고 상대 입맛에 맞추고 이런 걸 어색해해요. 그게 관성이에요. 여기에 식상이 약간 개입된다던가 하면 잘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건 뭐 예외 사례고, 대체로 관성월지면 사람이 좀 뻣뻣하다, 원리 원칙주의자, 모가지가 되게 두껍다, 요런 개념이에요. 이런 분들은 호감을 어떻게 얻냐? 일단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개인적인 힘든 문제들을 털어놓고 조언을 요청을 하세요. 자기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일 것 같은지 상대방한테 내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털어놓으라고 했다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관들은. 앉아보세요. 주간 개인사 보고하겠습니다. 따다다닥 발표하고 아이디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상대방한테 내가 지금 심정이 이래, 근데 너는 나였으면 어떨 것 같아? 정도인 거지. 그걸 해결책을 말하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에 있는 6번 같은 말투가 아니에요. 남친 말투 어떤 게 좋아?
잉잉 오늘 회사 회식 있어갖고 집에 늦게 갈 것 같아 뭐 이런 거. 근데 뭐 금일 사내 회식으로 인해 입가 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상한 거 하세요. 이런 거 좀 감정 위주로 표현하는 대화를 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보는 연습을 하시란 거예요. 서툴러도. 관들은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뭐 왜 이러지? 하고 선후관계 파악하고 문제 해결하는 거에 집중하는 편이라 공감에 취약해요.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관계 발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보통. 그리고 약점을 안 드러내면 상대 입장에서는 완벽하다고 느끼니까 나한테 기대려는 사람들만 대시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관들의 속사정은 되게 지쳐 있으니까 이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주는 상대를 만나야 윈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황한 여성분들이 이제 너 나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고 엄근진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묻는 편이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차피 본인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필요한 거는 좀 감정적으로 보듬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서적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은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약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자기 약점을 노출하라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관성 영향을 크게 받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도 윈윈하는 상대를 만나려고 하면 단점을 좀 보여줘라. 어려워도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야지 상대한테 도움도 받고 좀 더 친밀하게 관계가 발전될 수 있어요. 관성, 관왕들 파이팅 하시고 가오 내려놓으시고 가오가이 센 척 하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낑낑대는 걸 보여주는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월지로 알려드리는 연애 꿀팁이었습니다. 본인 월지를 볼 때는 꿀팁일 거고, 관심 있는 분의 생일을 대충 아신다면 뭐 공략법으로, 그러니까 공략법이라기보단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방식으로 참고할 수도 있겠죠. 더 구체적인 공략법은 뭐 기회가 되면 찍을 수도 있고, 이 연애 특강류가 좀 인기가 많으면은 생각을 해볼게요. 친구들 사주도 참고하면서 연애 스타일이 어떤지 임상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나름 잘 맞을 만한 거 위주로 소개해드리지만 사주 구조마다 집중해서 볼 부분이 당연히 달라지고요. 참고할 글자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초보를 위한 단식이니까 디테일을 알기는 어려운 거 아시죠? 저는 이걸로만 상담하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재미로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안 맞는다고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인간은 우연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운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선택을 통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각자 사랑에 빠지기로 선택한 거라고 봐요. 이왕 선택하는 거 모두 스마트하게 좋은 연애를 합시다. 본의 아니게 팩폭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약점을 알아야 똑똑하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팁을 잘 활용해서 연애 상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상담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쁘고, 아무튼 그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들은 노래가 있는데 저작권 문제상 영상에서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거 만들면서 이 노래를 계속 들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간증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항상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영상 반응이 좋으면 다음 시리즈를 만드는 거니까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수업 끝!